안녕하세요, 머니라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면 코인 거래소 계좌가 필요합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거래량, 다루는 코인의 종류, 그리고 거래은행 등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탑4 장단점과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국내 거래소 중 수수료가 0.05%로 가장 싸고 거래량이 제일 많은 업비트입니다. 주 거래은행은 K뱅크인데요. 값싼 수수료 때문에 가장 늦게 출범했음에도 압도적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카카오스탁과 두나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라는 공룡기업의 뒷배가 있기도 하고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두나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본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깔끔한 UI로 코린이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투자 내역에서 매수 평균가, 보유 수량, 평가 손익과 수익률, 평가 금액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차트 설정도 꽤 많은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손쉽게 계좌 개설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죠.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실거래가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락스크린 실시간 알림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에 더해 모바일 어플의 속도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어플 자체의 속도로 인해 거래에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호가 단위가 타 거래소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100원짜리 A라는 코인의 가격이 0.1원씩 움직인다면 업비트에선 1원씩 움직입니다. 급하게 매수 매도를 하다간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0.05%의 낮은 수수료는 원화 거래 마켓에만 적용이 됩니다. BTC나 USDT 마켓은 5배 높은 0.25%예요. 또한 전화상담 연결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 것과 1일 출금한도 2억 원으로 타 거래소는 10에서 20억 원인 것에 비해 좀 낮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빗썸은 한때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거래소로 상장된 코인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업비트의 5배인 0.25%로 4대 거래소 중에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이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입니다. 그리고 농협 계좌가 있어야만 원화입금이 가능합니다. 비싼 수수료 외에 또 다른 단점은 서버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급등락 장세가 일어났을 때 서버가 터지는 사고가 좀 많았어요. 거래량이 많아져 렉이 있는 상태로 거래를 하면 체결이 되었어도 미체결 주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체결 주문이 접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단타나 스캘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일어난 일이라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서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가 모두 가능한 데다 QR 송금과 SMS 송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데다 국내 업체 중 고객 대응이 가장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인원은 깔끔한 UI와 프로차트,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수수료는 업비트의 4배인 0.2%, 주 거래은행은 농협입니다. 가장 손꼽히는 장점은 보안입니다. 화이트 해커 출신인 차명훈 씨가 설립한 회사라 그래서 그런지 단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이 뛰어난데요. 타 거래소와 달리 지갑 개인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죠. 이게 3개나 됩니다. 3개 중에 2개가 사용자에게 지급이 되고 사용자는 이 2개의 키가 모두 있어야만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해커가 거래소에 침입을 해 비밀키를 발견하더라도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업비트나 빗썸에 비해 거래량이 꽤 적은 것과 업비트보다 4배 비싼 수수료는 단점이네요. 또 다른 특징을 보면 가입과 지갑 생성은 간단하지만 첫 출금 시 사기 예방 목적으로 유선 연락을 해야만 하죠. 최초 현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며 이후 전화 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물론 리플, 테저스, 아톰 등을 상장하고 사이버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로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메인 마켓과 그로스 마켓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마켓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상장하고 그로스 마켓은 성장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잠재코인 발굴처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직 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초창기 가상자산을 발굴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처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타 거래소에는 없는 코인이 가끔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소프트뱅크, 팀 드레이퍼, DCG, 판테라 등의 최상급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코빗은 2017년 넥슨의 모회사인 NXC에 인수돼서 넥슨의 계열사가 되었어요. 수수료는 업비트의 3배인 0.15%, 신한은행 실명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4개 거래소 중 상장된 코인 개수와 거래량이 가장 적은데요. 이 때문인지 이 메이커 주문 시 수수료를 0.01% 밖에 받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가장 저렴하다는 업비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수료로 코인 거래가 가능하죠. 여기서 메이커 주문이란 이 지정가나 조건부 주문 시 해당 주문이 즉각 체결되지 않고 호가창의 효과를 구성하는 그런 주문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가 주문은 0.15%, 지정가 주문은 0.01%로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래소 입장에서 지정가 거래가 호가창에 거래 주문을 추가해 시장을 형성해주는 주문이기도 하고 거래 유동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 도입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001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보안 인증을 획득해 보안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거래소 중 가장 거래량이 적은 것과 시장가 주문 수수료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빗썸보다는 기본 수수료가 낮아요. 국내 4대 거래소의 특징과 장단점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지정가, 시장가 거래를 둘 다 하며 거래를 많이 하면 업비트, 수수료를 신경 안 쓰며 상장된 코인이 많은 거래소가 좋다면 빗썸, 거래를 자주 안 하고 보안 등급이 높은 거래소가 좋다면 코인원, 지정가 거래만 하고 상장된 코인이 별로 없어도 된다면 코빗, 이렇게 나에게 맞는 거래소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래소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가장 낮은 업비트입니다.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매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코인만 지정가로 매매를 하신다면 0.1%의 가장 저렴한 수수료의 코빗을, 해킹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원하신다면 코인원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거래 패턴과 맞는 거래소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